자, 이번에는 명품 판매 방법 10가지 중에 8번째, 위탁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이게 정말 재밌는 방법입니다. 효과도 엄청나게 클 수 있고요. 그동안 설명드렸던 노점부터 온라인까지 모든 방법들이 뭐 하나 재미없는 방법이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위탁이라는 이 방법, 이거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파급 효과도 엄청나게 키울 수 있는 꿀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위탁, 일단 뭘 위탁할 건가? 아이템은 위탁으로 주어서 위탁을 받은 입장에서 볼 때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수요가 있고, 소위 판매 위탁을 받은 업주가 남을 만한 마진의 여유가 있는 물건이래야 가능합니다. 그런 게 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벨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계가 될 수도 있고, 각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또 각자의 자금력에 따라서, 왜냐면 위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재고 부담을 안고 깔고 가야 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자금이 사실은 좀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지갑만 전문으로 했다. 지갑만 위탁을 주겠다. 그럼 어디다, 누구에게 위탁을 줄 거냐? 보세 매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화 매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 본업으로 수입이 저조해서 뭔가 다른 사이드 아이템이나 메뉴가 필요한 업주를 설득해서 이 위탁으로 이어서 윈윈할 수 있게끔 이제 상대를 설득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매장에다가 줘서 얼마에 줄 거냐, 어떻게 수금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지갑을 10개를 위탁으로 줬다. 그러면은 거래 관계는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입금가로 가셔야 돼요. 입금가. 나한테 얼마 입금해. 그리고 그 이상은 너 알아서 해. 그러면은 만약에 입금가가 3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이 4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뭐 능력이 되고 아니면은 좀 더 수완이 좋아서 6만 원, 7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각 입금가만 정해 놓으시고, 원가 대비 위탁을 줘서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만 팔려주겠다 싶은 계산이 나오시는 데를 접근해서 입금가라는 개념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시면 한 달에 최소한 나한테 수익을 20만 원을 10만 원을 줄 수 있는 매장이 50군데다. 그럼 500이겠죠. 직접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 입금 받고 택배 거래를 해도 되고, 처음에 위탁으로 줬든 10개든 20개든 이 기본 수량 외에 추가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입금을 받고 보내주시면 되죠. 결국 계속 위탁으로 주기로 했던 건 깔고 가는 거죠. 10개를 깔아주기로 했으면 10개를 계속 깔고 가는 거고, 20개를 깔아주기로 했으면 계속 20개를 깔아주고 가는 거죠. 결국
한 달에 최소한 깔아준 만큼이 팔리는 곳이래야 내가 위탁을 준 보람이 있죠. 10개를 깔아준 집이 10개를 팔면 괜찮은 거예요. 20개를 깔아준 집이 20개를 팔아주면 괜찮은 거고, 이게 저조한 집은 과감히 뺄 수도 있는 거죠. 요때 또 하나의 위탁 스킬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잘 못하고 있는 집 혹은 잘하고 있는 집에다도 같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개를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5개밖에 못 팔아요. 혹은 5개밖에 못 팔아. 말도 안 돼. 내가 위탁으로 준 보람이 없어요. 이때 이 업장에 내가 타산이 안 맞는다. 근데 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런 위탁을 받기를 희망한다. 그러니 나로서는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겠다. 거기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길 또 찌르니까. 감정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딘지 모르게 두리뭉실 이 근처다. 근처인데 여기에서는 타산이 안 맞으니 내가 좀 옮겨야 되겠다. 이해해다오. 그러면은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가 알아서 물러나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그럼 나한테 아예 도매를 줘라. 그러면 싸게 도매를 줘라. 그게 나한테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게 원래 제가 목적한 건 출발은 위탁이었지만 사실은 도매가 속셈인 거죠. 위탁을 가장해서 거래를 일으킨 다음에 점차적으로 도매로 바꿔나가는 거죠. 결국 목적은 도매였던 거예요. 위탁이 시작이었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문 판매를 위탁의 개념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위탁과 방문 판매. 위탁 플러스 방판.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방판을 하기가 힘들고 한계가 있다고 보면,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보면 방판 잘할 사람들을 뽑으세요. 방판 잘할 사람들을 뽑아서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나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팔게 하라. 처음에는 판다. 두 번째는 사게 한다. 세 번째는 팔게 한다의 유형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도 동대문에 위탁을 몇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제 물건을 제가 팔지 않아도 알아서 위탁으로 팔아주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직접 팔기도 하고요. 또 사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팔게 하는 단계로 지금 진화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과 방판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위탁을 주는 방판 조직을 따로 운영하신다면 엄청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정 불안하시면 등본을 받으시거나 면접을 통해서 등본을 받으시거나 최소한의 계약금을 받으셔서 운영하시면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면접, 등본, 보증금. 계약금이 아니죠. 보증금. 최소한의 보증금. 이런 방법들로 위탁. 명품 판매 방법 10가지 중에 8번째인
위탁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